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오늘 8시 방송 운동으로 준비하는 건강논의에는 중앙대 광명병원 재활의학과 이유경 교수님과 함께 파킨슨병 환자의 신체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운동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교수님 나와 계신데요.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 광명병원에서 뇌신경 재활이랑 소아 재활을 담당하고 있는 재활학과 이우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비욘디에서도 두 번 정도 강의를 해주셨잖아요. 그때 예, 연화장애 같은 걸 강의해 주셨었는데, 그때는 또 병원에서 원격 라이브로 해주셨는데,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직접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이렇게 파킨슨병 환자분들을 위한 운동을 배워볼 텐데, 좀 강의에 대한 간단한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파킨슨병 환자의 기능 향상을 위한 운동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저희가 파킨슨병 운동을 배워보기 전에 파킨슨병이란 무엇인지,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좀 어떻게 운동하는 게 좋고, 주의사항이 어떤 건지 먼저 강의를 통해 살펴볼 건데요. 보시면서 뭐 파킨슨병뿐만 아니라 뭐 운동 관련 질문도 자유롭게 주시면은 뇌 재활 관련해서 주시면 자유롭게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니까요. 편하게 질문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강의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파킨슨병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파킨슨병은 뇌신경세포가 급속하게 죽어가는 신경퇴행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파킨슨 같은 경우는 특히 도파민을 생성하는 뇌신경세포가 죽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뇌의 뿌리에 해당하는 저희 부위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윗부분을 저희가 중간뇌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단면을 보면 중간뇌에 이렇게 미키마우스처럼 생긴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의 귀에 해당하는 부위를 저희가 흑색질이라고 해요. 저렇게 검게 보이는데요. 딱 저 미키마우스처럼 생겼네요. 예. 네. 그래서 그 부위에 있는 세포들이 도파민을 생성하는데요. 파킨슨 환자에서는 이 세포들이 죽어서 저 흑색질이 좀 연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도파민이라고 하면 조금 일반 사람들이 알기에는 뭐 즐거움이나 흥분과 관련된 걸로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그런 감정적이나 심리적인 측면에도 좀 영향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도파민이 뇌 신경 전달 물질이라서 뇌에서 이렇게 신호를 신경세포들이 주고받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게 줄어들게 되면 이제 다양한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뒤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파킨슨병에서 신경세포들이 죽는 기전은 되게 가장 잘 알려진 게 알파신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세포 내에서 이렇게 덩어리를 지면서 쌓이는 게 가장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 외에도 에너지 공장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장애가 생기고, 또 폐기물 처리를 하는 리소솜의 기능 장애가 생겨서 뇌신경세포가 죽고, 또 염증도 뇌신경세포를 손상하는 기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 예,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고, 근데 가장 잘 알려져 있고 특징적인 것은 단백질 덩어리들이 쌓여서 생긴 병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뇌신경세포가 죽는 기전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왜 파킨슨병이 생기는지는 아직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유전자들이 좀 보고된 것들이 있고, 또 반복적으로 뇌 외상을 받으면 파킨슨병 위험이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충격을 좀 많이 받으면요. 네. 그 대표적으로 다들 아시는 그 권투 선수, 모하메드 알리 선수가 파킨슨병으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뇌 지속적으로 충격을 받게 되면 파킨슨병의 위험이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뇌신경의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농약들, 농약도 파킨슨병의 위험을 높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밝혀진 걸로는 요 3가지 정도가 조금 원인이 될 수 있겠다고 밝혀진 건가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히 왜 생기는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 요인 때문에 100%다 이런 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쵸. 요 3가지가 영향을 준다고만 알려져 있다. 맞습니다. 인 것 같습니다. 정리를 아주 잘하시네요.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질문해 주셨는데 도파민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가 했을 때
그 뇌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지는 게 아주 큰 문제고요. 그것 때문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신경회로들이 뇌에서 있는 신경회로들이 이제 잘 작동하지 못하게 되고 네. 또 억제성 신호가 흥분성 신호보다 더 강해지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넘겨보면 네. 그 옆에 있는 그림이 이제 파킨슨병 환자의 이렇게 전형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이제 동작이 되게 느려진다는 증상이 있습니다. 아, 느려지고 약간 보니까 또 굽어 계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몸도 굽어지고 네. 자세도 되게 불균형해지고 또 이런 가만히 있을 때도 몸이 좀 떨리고 네. 그리고 몸이 뻣뻣해지고 굳어지는 그런 경직이라고 하는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저희가 보행 동결이라고 하는데 네. 걷다가 갑자기 멈추게 되는 증상이라든지 네. 아니면 걷기 시작하려고 할 때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잘 못 걷는 그런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막 어르신들이 막 또박또박 못 걸으시고 되게 천천히 불안하게 걸으시는 걸 좀 보행 동결로 보면 될까요? 그거는 좀 더 서동증에 가까운 그런 느린 동작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보행 동결은 걷다가 이제 멈추고 더 진행 못하는 그런 증상들을 보행 동결이라고 하면 할 수 그럼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조금 보일 때 파킨슨병이 아닌가를 좀 의심해봐야 될 수 있는 소견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 중에서 느린 네. 동작은 필수적으로 보이는 이제 증상이고요. 그 파킨슨병이 도파민 생성하는 뇌신경 세포를 주로 손상이 되지만 그 외에도 다른 세포들도 손상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저하라든지 네. 아니면 수면 장애, 그리고 병이 진행하면 삼키는 장애라든지 변비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운동적인 측면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 기능이나 이게 뇌 쪽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진들이 조금 안 나오긴 했는데, 네. 파킨슨병의 치료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약물 치료, 약물 치료. 네. 도파민, 레보도파라는 도파민을 직접 투여하는 거고, 그다음에 뇌 신부 자극술이라고 해서 뇌를 자극하는 그런 시술이고요. 좀 전기 자극 같은 네, 그런 맞습니다. 건가요? 네, 잘 아시고. 그다음에 운동. 그래서 이 세 가지 치료 방법들이 대표적인 치료 방법이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병을 아예 완치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약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을 개선해 줄 수 있다는 거지 완전 치료, 완치 이렇게 나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뇌신경 세포를 이제 살릴 수는 없는 증상에 대한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들. 저희가 이제 배워볼 거는 이 병원에 안 가도 할 수 있는 세 번째 개선 방법 운동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그걸 배워볼 테니까 시청하시면서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나왔네요. 이제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파킨슨 병에서 운동이 아주 많은 역할을 하는데요. 네. 일단은 약 흡수를 좋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치료 아까 말씀하신 그 이름의 약을 먹었을 때 효과가 더 좋아지는 건가요? 예, 맞죠. 신기하네요, 그거는. 그래서 이런 약과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약 흡수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운동 자체가 이제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런 좋은 효과도 있고, 또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도파민 분비가 잘 안 된다고 하셨던 거죠? 맞습니다. 좀 운동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죠. 도파민 분비가 증가해서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뭔가 연습을 많이 하면 또 잘하게 되잖아요. 그게 그런 신경 연결을 강화시켜서 행동이라든지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운동. 이게 약간 그런 건가요? 약간 뇌 속에서 새로운 길을 뚫어주는 건가요? 오, 되게 좋은 비유입니다. 왜냐면 연결한다길래 좀 어떤 걸 연결하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이게 또 학습하는 거랑도 연관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거를 연습하고 새로운 거를 이렇게 배우면 그런 새로운 신경 회로들이 생기면서
또 그거를 잘 하게 되는데, 네, 운동이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뭐 젓가락질이나 자전거 타는 거 하다 보면 늘듯이 네네. 운동도 이 뇌 기능을 좀 좋게 만들어주는 아,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오, 신기하네요, 되게. 네. 그래서 아주 좋은 비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의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경 생성하는 그런 물질들도 네, 분비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운동은 정말 좋은 네,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뇌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게 됩니다. 네. 전 사실 이렇게 운동으로 좀 개선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몸이 좀 건강해지면 전체적으로 활력이 돋잖아요. 네네. 그 정도의 좀 간접적인 영향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약 흡수도 도와주고 도파민 분비가 잘 안 되는 분한테 분비가 늘려주고 네. 신경도 생성시켜주는 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효과가 정말 크네요. 예, 예, 직접적인 영향도 있고 네. 또 내 혈관 건강에도 되게 도움이 돼서 그 전반적인 네,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운동하면 또 단순 파킨슨병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 좋아지는 거니까. 네, 그렇죠. 운동 정말 필요하겠네요. 네, 환자분들한테. 네, 운동이 네. 저도 그 진료 볼 때 뇌 건강에 뇌에 가장 효과 좋은 약이다. 운동을 약이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하세요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움직임이 어려운 분들일수록 더 운동을 해야 된다고 네. 강조를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꼭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네. 그래서 방금까지는 이제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운동 자체가 기능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행 속도도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균형 장애 이런 것들도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보행 동결 증상 그것도 개선하는데 운동이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파킨슨병 환자들은 전반적인 운동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그 모든 기능을 개선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균형장애 개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노인분들이 되게 많이 넘어지신다고 네,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낙상을 하시면 젊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보다 한 2배, 3배, 4배 다친다고 하시니까 특히 이런 균형장애나 뭐 걷는 걸 잘 걷게 해주는 게 정말 큰 효과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 다치지 않게 해주시는 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기능을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운동은 정말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운동을 꼭 해야 된다. 오늘 배운 운동을 하면 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네, 또 뒤에 설명드릴 텐데 이 표는 이제 저희 파킨슨병에서는 운동 기능이랑 인지 기능이 계속 점진적으로 이제 떨어지는데 이렇게 떨어지는데 운동을 하면 그 기능이 최대한 완만하게 느리게 떨어지게 해서 최대한 길게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그런 운동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게 됩니다. 사실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누워만 계시면 사람이 더 우울해지고 더 몸이 안 좋아지는데 조금이라도 움직이시고 일상생활을 하시는 게 사람한테 활력을 주고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니까 이렇게 좀 악화 속도를 늦추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진행하는 거는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늦출 수는 있고 그리고 그 진행하는 동안 최대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서 운동이 아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좀 환자분들이 교수님께서 운동 꼭 하셔야 합니다 하면 다들 좀 잘 따르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안 하시는 분들도 많나요? 그게 좀 어려운데요. 잘 안 하려고 하는 환자분들도 되게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진료실에서 또 그런 의사로서의 역할이 그런 환자들을 잘 상담하고 잘 설득해서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청하시는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계시면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정말 이렇게 진행 속도가 확 느려지는 게 보이니까 꼭 하셔야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배울 게 주의사항들이잖아요. 예.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워낙 또 몸이 불편하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종류 먼저 배워야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된 운동 종류들은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도 있고
그런 댄스, 탕고, 네, 그런 것도 있고, 근력 운동, 태극권, 그리고 노르딕 워킹, 권투, 아쿠아 운동, 뭐 필라테스, 요가, 네, 자전거 이런 거 다 다양하게 다 연구되었고요. 네. 그리고 다 파킨슨병에서 효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운동들이 다 좋으니까 이걸 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하시면 돼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운동들이 좋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또 파킨슨병이라고 해서 다 똑같진 않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뭐 균형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근력이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증상과 이런 상황에 따라서 더 맞는 운동을 하면 됩니다.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또 환자분들마다 또 좋아하고 또 재미를 느끼는 운동이 다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네, 운동을 정해서 하면 됩니다. 일단은 하는 것 자체가 네, 일단은 거죠. 뭐든 무조건 하는 게 좋다. 네, 좋고 그래서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주 3회 이상 하는 예, 공고되고, 또 강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운동을 했는데 뭐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다고 하면 그 운동의 효과가 막 떨어져요. 그냥 산책인가요? 네네. 산책은 네, 효과가 좀 떨어지고, 그래서 대화 못할 정도의 강도 이상, 그 이상은 무조건 하는 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뭐 저희처럼 이렇게 대화하면서 운동을 하면 안 되고 말이 점점 없어질 정도로는 좀 숨이 차야 도움이 된다. 네, 이런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시간도 30분 이상, 이 세 가지를 좀 지켜야 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잘 지킬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에 나온 운동 종류는 크게 상관없고, 그래서 꾸준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정해서 저 앞에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하면 됩니다. 주 3회 이상 대화는 못할 정도의 강도 30분 이상, 요 세 가지만 지켜주시면 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의 경우는 주 2, 3회 정도 하는 게 권고되고요. 그리고 최대 무게의 60에서 70% 강도, 그 정도로 3세트씩 10회 반복 하는 게 권고되고, 아무래도 앞에 보셨던 사진처럼 파킨슨병 환자, 또 나이 들면 다들 비슷하게 몸이 이렇게 굽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 그래서 몸을 펴주는 동작 위주로 해서 근력 운동하는 걸 좀 추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가슴 쪽보다는 등으로 이렇게 펴주는 느낌의 운동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몰랐네요, 정말. 펴주는 동작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자세 교정도 그렇고 파킨슨병에 도움이 된다. 네, 그게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이제 주의사항. 드디어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은 파킨슨병 환자들이 균형 감각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낙상을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 균형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 하는 경우에는 좀 안정적으로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클 같은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뇌에 반복적으로 충격이 가면 파킨슨병에는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신체적 접촉이 있는 운동은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좀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뇌 충격을 받으시면 악화되는 경우도 많나요? 네, 악화될 수도 있죠. 진행 속도가 갑자기 확 빨라진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정말 이런 거는 피해야겠네요. 그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축구나 농구 이렇게 몸을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은 좀 피하는 게 좋고요. 권투도 스파링을 안 하면 괜찮은데, 실제 스파링 하면서 이렇게 서로 때리고 이런 동작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건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뭐 샌드백을 치거나 뭐 주먹질 하거나 요거까지는 괜찮지만 사람하고 직접 하면은 좀 위험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운동을 배워볼 시간이잖아요. 저희가 먼저 어떤 운동을 오늘 배워볼지 쫙 한번 훑어본 다음에 직접 하나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운동은 LSBT 비그라고 하는 운동인데요.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들이 되게 동작들이 아주 느려지고 작아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운동은 좀 동작을 크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작고 느린 동작을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진 운동이고요. 그래서 최대 힘의 80% 이상으로 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동작들을 수행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몸은 펴고 동작은 크게
크게 네, 크게 쫙쫙 하고. 펴주는 운동인 네. 거니까요. 네. 그리고 매일 10분에서 15분 이상 네, 하는 게 짧게만 네, 해도 괜찮네요. 짧게만 해도 됩니다. 짧게만 그러니까 해도. 저는 아까 되게 오래 해야 될 줄 알았거든요. 네. 10분에서 15분만 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네, 있다는 효과를 거죠. 볼 수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뭐가 있나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동작들을 보면요. 이, 되게 네. 쫙쫙 딱 느낌이 오네요. 네, 그렇죠. 네. 크게 이렇게 앉아서 모든 동작, 움직이는 동작들을 크게 하는 건데요. 앞으로 크게, 네. 아래로 그래서 크게, 아래로 크게. 위로 크게, 네. 그다음에 옆으로 쫙. 크게. 네. 요거 저희가 딱 직접 해볼 네. 겁니다. 네. 한번 보시면서 이런 운동이 있다는 것 네. 정도만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앉아서 하는 운동인데 크게 네. 펴고, 쫙 펴주고 그다음에 돌려주고. 이렇게. 네, 이렇게. 약간 국민체조 같은 네. 느낌이에요. 네. 네. 어쨌든 네, 중요한 쫙 거는 펴주고. 모든 동작을 좀 크게, 네. 크게 하는 80% 최선을 다해서. 네, 힘을 다해서 이렇게 네. 하는 게 중요하고요. 뭐 중년 노년분들은 힘이 없으시면 그 힘 중에 80%만 하면 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또 크게 하고 하면 또 신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또 재밌게 할 수 웃고 있는. 계시네요, 벌써. 웃고 네, 계시네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서서 하는 운동이고요. 이거는 몸을 쫙 펴주는 운동. 쫙. 네. 한 발 이렇게 갖다 쫙 펴주는 운동. 네. 네, 그런 운동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앉았다 일어서기. 이거는 일상생활에서도 되게 중요한 동작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좀 크게 훈련하는 동작이고. 그 다음에 네, 차에서 타고 내리는. 차 동작. 타고 내린 척을 네. 하는 건가요? 네, 이렇게 네. 다리를 옆으로 돌리고 다시 돌아오는 오. 네, 차 탈 때 쓰는 동작을 네, 운동으로 네, 바꿔서 한다. 쫙 펴는 스트레칭과 좀 일상 속 움직임을 운동으로 만든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요렇게 5개나 쓴 거죠? 네, 이렇게. 요거를 5개. 저희가 이제 직접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이쪽으로 와주시죠. 제가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앉으시겠어요? 네. 제가 이쪽으로 와서 이쪽에서 저희가 앉아서 하는 운동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운동이 어떤 거였죠? 요거는 여기를 보시면 네네. 됩니다. 그래서 의자 있으면 네. 좀 움직이지 않는 의자로 하는 게 좋긴 하고요. 네. 그래서 약간 제가 살짝 좀 고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살짝 걸터 앉아서 네. 처음에 이제 다리를 살짝 벌리고 네. 손을 허벅지 위에 이렇게 놓습니다. 네. 놓고 혹시 그 카메라 조금만 혹시 내려줄 수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더 잘 보이시게 해줄 테니 네네. 해주실 겁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네. 앞으로 크게 네. 이렇게 아래로 크게 쫙쫙 늘려가면서 네. 위로 크게 네. 그 다음에 옆으로 크게 하고 10초 동안 세기. 요 상태에서 10초인가요? 네. 이 상태에서 10초 세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자세로 돌아오는. 네. 저도 한번 따라해 네. 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처음이니까 네. 이 상태에서 몸을 쫙 핀 다음에 네. 어떻게 했죠? 앞으로 세게. 앞으로 이렇게 쫙 세게. 네. 고개를 다 숙여야 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앞으로 세게 하고 세고. 그 다음에 밑으로. 네. 쫙 펴주고 네. 그 다음에 위로. 위로 그 다음에 옆으로. 네. 하고, 시원한데요? 네. 쫙쫙 늘어난 느낌이 네. 드는데요? 이렇게 하고 10초 10초를 있다고 딱 기다리고 그다음에 바로. 네. 요거를 몇 번 반복해 주면 되나요? 이거를 보통 10번 10번? 하면 네, 10번 해서 네. 네, 3세트. 3세트.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네. 여기가 앉아서 하는 운동 1번이었고 네. 일단 되게 쉽잖아요. 네네. 중년이나 노년분들도 모두 할 수 있는 네, 운동이니까요. 맞습니다. 1번 운동이 이거였고 2번 네. 운동이 어떤 거였죠? 2번 운동은 이제 손을 펴고 네. 딱 펴고 네,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반대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10초 세고 네. 네, 그다음에 바로 이렇게. 자,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쫙 펴서 네. 반대로 이렇게 위로 퍼올리면서 네, 이렇게 하고 이러고 그다음에 10초인가요? 10초. 네. 10초 하고 그다음에 바로. 네. 오, 근데 네. 이 전체 근육이 쫙 늘어난 느낌이 나네요, 네. 관절이. 네. 이렇게 해서 네. 쫙 해줘서 바로 네. 이렇게 한 거죠. 네. 사실 뭐 하지도 이렇게 좀 펴주고 네. 하면 좋긴 한데요. 네. 여기서는 좀 의자가 움직이고 해서 네. 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실제로 어쨌든 좀 하실 때는 네. 여기 다리도 이렇게 쫙 이렇게 네, 쫙 펴주시면 펴주 네. 좋다 이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네. 이 두 가지 운동을 하니까 여기 뭔가 허리 위쪽부터 여기 관절들이 싹 스트레칭이 쫙 되는 느낌이에요. 네, 그런 느낌도 있고 네. 저희
일상생활에서 그 몸을 움직이는 뭐 돌리는 움직임, 숙이는 움직임, 펴는 움직임 이 모든 거를 좀 힘있게 크게 하는 네, 동작들. 한 번씩 쫙 펴주는 거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세 번째 운동이 일어서 하는 운동이에요. 네, 세 번째 운동은 서서 하는 거고, 네, 서서 이렇게 서서 네, 서서 이렇게 하고 한 발짝 나가면서 몸을 크게 이렇게 펴는 거예요. 네. 조금만 뒤로 가시겠어요? 네. 조금만 뒤로 뒤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서 다시 한번 그래서, 보여주시죠. 네, 한 발짝 나가면서 크게 이렇게. 이렇게 쫙. 네. 하고 돌아오고. 오, 이렇게요. 그리고 반대쪽으로도. 이것도 이 상태에서 10초 유지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이거는 그냥 네. 한 번씩 한 번씩 쫙 펴주고 돌아오고. 하고 한 네. 번씩 쫙. 네. 맞습니다. 이것도 몇 번씩 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똑같이 10번씩 네. 3세트 네. 하면 딱 좋아질 것 같고. 네. 그리고 혹시 다리에도 조금 힘을 줘야 되나요? 이럴 때? 네. 다리도 네. 앞에 멀리 나가서 네. 뒤에 다리를 좀 이렇게 좀 펴주고. 네. 이렇게요? 네. 이렇게 쫙 펴주는 네. 펴주는. 여기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바로 오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서서 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하면 앉아서도 그냥 이렇게 아까 네. 그 상체 요 동작처럼 네. 이렇게 펴주는 것 네, 자체가 펴주는 의미가 있는 거를 좀 거니까요. 해줘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어떤 운동이었죠? 그 다음이 네. 이제 앉았다 서기 운동인데요. 근데 요거는 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네, 이거는 아까 했던 앞으로 쭉 갔다가 네. 설 때 이렇게 크게 서기. 네, 이렇게 했다가 이거를 좀 반동을 해서 네.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신기하네요. 네. 그냥 앉았다 일어서기는 좀 네. 재미없을 수 있는데 이렇게 네. 세게 하고 이렇게 크게. 사실 그냥 앉았다 일어나고 하시면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냥 맞습니다. 몸을 수그리면서 하시니까 네, 이렇게 했다가 쫙 펴주면서 일어나면 여기 스트레칭이 쫙 되면서 네.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맞습니다. 운동을 하는 게 그냥 앉았다 일어나기보다 스트레칭도 되면서 네. 도움이 그리고 된다는 거죠. 네, 파킨슨 병에서는 이 동작들을 너무 작게 느리게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운동을 연습하면 좀 더 동작을 빨리 크게 할 수 있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힘차게 쫙쫙 해주는 게 중요한 거네요. 네. 제 마지막 운동이 어떤 거였죠? 마지막 운동이 네. 이제 차 타고 내리는 운동인데요. 요거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아니, 별건 아닌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손을 여기 올려놓고 이제 크게 돌렸다가 네. 다시 크게 돌아오는 이런. 이런 건 좀 팔걸이가 없으면 더 좋겠네요. 네, 팔걸이 없고 의자가 좀 고정된 네. 상태로 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이걸 따라 하실 때는 다 의자가 바퀴가 아니라 네. 고정된 의자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예, 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럼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서 크게 아유. 이렇게 돌리고 네. 그다음에 크게 돌아오고. 약간 턱이 있는 네. 칼을 내린다고 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여기 턱이 있다고 네. 생각하고 그걸 넘는다고 야,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네. 다시 다시 하고 이렇게 네. 오. 이쪽 펴주고 여기도 이렇게 네, 이제 반대편도 이렇게 네, 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이건 여기 근육을 약간 자극이 딱 되는 네,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5가지 운동을 해보니까 이렇게 목도 아까부터 이렇게 쫙 펴주고 어깨, 등부터 다리까지 한 번씩 딱 자극해주는 운동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거를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번씩 3세트를 네. 해주면 15분 정도 걸리나요? 네, 그 정도 걸릴 거고요. 네. 뭐 필요하면 유튜브 같은 데서 LSBT 빅라고 해서 검색해서 또 다른 추가적인 동작들도 있어서 그런 걸 참고해서 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루틴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게 좀 적정한 나이대가 있나 아니면 남녀노소 파킨슨병 환자라면 모두에게 좀 적정한 네, 걸까요? 모두에게 본인에게 기능 상황에 맞춰서 네. 네, 시행하는 게 좋습니다. 네. 제가 직접 제가 방금 해봤잖아요. 네. 이거는 물론 파킨슨병 환자분들의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난이도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게 네. 힘드시겠지만 요 정도로 하면은 그래도 힘드셔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네. 그리고 몸을 쫙쫙 늘려준다는 느낌이 확 드는 운동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배워봤는데 요거를 또 집에서 따라해 보시면서 하면은 파킨슨병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네,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질문들과 함께 다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네. 오영도 님이 운동 관련해서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희 네. 두 번째 동작이 아까 어떤 거였죠? 두 번째 동작이 네. 펴고 네, 요거였죠, 요거. 네.
돌려주는. 네. 네. 요게 그 저희가 오영도님 저희가 이거 의자가 좀 불안정해서 제대로 못 보여드렸는데 네. 의자에 지탱해서 다리를 펴는 거였나요? 네. 의자에 살짝 걸쳐놓고 네. 이렇게 다리를 펴고. 아, 이게 사실 엉덩이가 아예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돌리면서 요게 엉덩이가 네. 붙어 있습니다. 네. 반쯤 앉아서 이렇게 하면서 다리를 쫙 펴주고 팔을 쫙 펴주는 운동이라고 하니까요. 네. 앉아서 하셔도 충분히 됩니다. 네네. 앉아서 하는 운동이니까요. 네네. 그렇게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들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조금 궁금하신 점 해결해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연님이 먼저 질문 주셨는데요. 파킨슨 환자가 운동을 하면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혼자 해도 되는지 전문가의 지도 아래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네. 운동이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건 맞고요. 네. 아무래도 뭐 평소에 혼자 해도 되긴 하는데 한 번씩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은 네,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뭐 어떤 동작들은 좀 현재 상황에서는 안 맞을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운동은 기본적으로 네, 집에서 혼자 하는 게 맞지만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할 게 더 있을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네,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 그 머리에 충격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운동을 피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네. 그 외에 다른 운동에는 뭐 주의할 거 딱히 없을까요? 다른 운동에서는 네, 그 외에는 네, 딱히 없고요. 그리고 또 그냥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런 강도, 효과를 보려면 강도가 충분히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네,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그 낙상. 낙상. 네, 낙상. 넘어지시는 거. 네. 요거 할 때도 저희처럼 이렇게 바퀴 달려 의자하면 위험하거든요. 네, 낙상이 네. 그때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하는 운동 저희가 보여드린 거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맞습니다. 돌려보시면서 네.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레몬맛 사탕님. 요것도 저희가 좀 나왔던 내용인데 저희가 운동에는 유산소 운동도 있고 근력 네. 운동도 있고 스트레칭도 있잖아요. 네. 좀 가장 효과적인 게 어떤 걸까요? 보통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저희 다 못하겠는데 한 가지만 하면 어떤 거 네.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네. 한 가지만 추천한다면 저는 무조건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이요. 네. 유산소 운동이 여러모로 그 파킨슨병 환자에 아주 좋은 운동이고요. 근데 이제 조금 유산소 운동으로 그 커버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근력이 좀 약해지거나 좀 뻣뻣해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네, 근력 운동이랑 스트레칭 통해서 좀 보완하면 되고요. 그래도 가장 효과적인 것은 강도, 충분한 강도의 유산소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도 하시고 사실 오늘 저희가 했던 운동이 좀 스트레칭에 가까운 느낌이죠. 네, 스트레칭이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인 게 있는데요. 기능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능 네. 운동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움직임들을 약간 운동으로 만들고 하나하나 좀 쪼개서 좀 연습하는, 크게 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사실 딱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게 여러 부위의 관절들이나 근육들이 자극받는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네네. 이 자세들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웃긴 자세일 수도 있어요. 네네. 이러고 딱 네. 이럴 수 있는데 마이크가 떨어졌었네요. 네. 있었는데 되게 자극을 받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오마 사탕님도 뭐 되게 하나만 골라달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물론 다 하시는 게 좋지만 네, 유산소 그쵸. 운동은 뭐 제일 추천해 주셨으니까 네. 꼭 하시고 오늘 저희가 알려드렸던 기능 운동들을 네. 한번 해보시면 네. 뭐야 생각보다 할만하네 15분 네. 정도면 끝나네라고 느끼시니까 네.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이제 티니님 질문인데요. 네. 운동을 하다 보니까 허리나 다리에 통증이 심해질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경직이 오는 경우에도 운동을 멈춰야 하나요? 아니면 계속해야 하나요? 건강해지려면 계속해야 하나요? 네.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일단은 그 통증이 심해지는 원인이 뭔지 네.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게 뭐 디스크가 뭐 생겨서 통증이 생긴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원인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야 되고요.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동작들 중에 일부는 사실 디스크에는 좋지 않은 동작도 조금 있어요. 또 허리를 숙이는 네, 동작들일까요? 숙이는 동작들. 네. 네. 그래서 이 통증이 정말 디스크가 터져서 생긴 거라고 한다면 좀 운동을 멈추는 게 맞죠. 멈추는 게 맞고 경직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거를 극복하려고 이런 기능 운동을 하는 거라서요. 크게 움직이고
부드럽게 하려고 하고 스트레칭 하려고 하는 거라서 뭐 별다른 이유가 아니라면 운동은 멈출 이유는 없긴 하죠. 좀 궁금한 게 파킨슨병 환자분들 좀 이게 움직임이 불편하시니까 운동을 하실 때 좀 일반인들과 다른 좀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좀 관절이 잘 안 움직인다든지 뭐 가동 범위가 좁다든지 그런 문제가 좀 있으신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좀 움직임이 뻣뻣하고 네. 굵고 느리고 하니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좀 못하는 경우들도 많죠. 좀 멈춰야 될 사인들이 있을까요? 운동을 뭐 알려주신 걸 하다가 뭔가 근육이나 몸에 좀 이상 신호가 왔을 때 그만해야 한다. 이런 사인들이 있을까요? 뭐 통증이 심하게 온다고 하면 사실은 좀 멈추는 게 맞겠죠.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통증이 생기면 원인에 대해서 좀 진료를 보고 네. 파악하는 게 좋고요. 그 외에는 이제 좀 하면서 좀 위험할 것 같은, 위험하다고 느낀다고 하면 그거는 좀 중단하는 게 좋죠. 뭐 예를 들어 운동을 하다가 이거 좀 균형을 잡기가 힘든 것 같은데 조금 무리하면 다칠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오면 멈추시는 게 그렇죠. 좋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주의사항 기억하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까마하양님이 저희가 방금 나눴던 얘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넘어질 뻔한 적이 몇 번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파킨슨병 환우분이실 수도 있고요. 균형 감각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 감각이 정상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는 몇 가지 검사들이 있는데요. 눈 떴을 때랑 감았을 때 이런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다리 하나 들고 서는 거 잘 할 수 있는지. 뭐 몇 초의 기준이 있나요? 몇 초의 기준이라기보다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 이거를 좀 안정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 당장이라도 넘어질 것 같이 불안한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균형을 잡을 수 있는지, 이런 걸로 판단하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발을 이렇게 교차해서 이렇게 걷는 걸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봐서 균형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봤을 때 본인이 너무 막 넘어질 것 같고 힘들다 그러면 조금 균형 감각에 이상이 있구나라는 의심을 가져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진료실에서 또 하나 하는 평가 방법이 뒤에서 이렇게 버텨보라고 하고 저희가 뒤에서 이렇게 당겨 봅니다. 당긴다는 게 이렇게 어떤? 버텨보라고 하고 뒤에서 이렇게 서 계시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당기는 건가요? 당겨고 그거를 얼마나 잘 버티는지 그런 것도 보게 됩니다. 조금 약하게 당겼는데 픽 갑자기 쓰러져 버리면 이 균형을 못 잡는 거군요. 잘 못 잡는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정확한 거는 뭐 자가검진을 아까 말씀드린 거 해보고 좀 이상이 있다 싶으면 병원에 가보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까방하양님은 저희가 좀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너무 균형이 안 잡힌다,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병원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생은 아름다워 님인데요. 파킨슨병 환자가 좀 운동 효과를 스스로 체크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걸음 속도나 손의 떨림 빈도가 달라지나요? 운동을 하면서 개선되는 걸 좀 몸으로 느끼고 싶어 하시잖아요, 다들. 나 좀 나아졌나 이런 걸 느껴보시고 싶은 것 같은데 좀 이런 걸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게 의자에서 앉아서 3m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을 재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점점 줄이게 되면 좀 운동 효과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행 속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m를 몇 초 안에 걷는지 이런 것들을 재서 보행 속도가 좀 개선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동 효과를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좀 개선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걸음 속도나 걸음과 관련된 부분인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m 거리 정도를 몇 초 안에 갔다 오는지 속도가 나아지고 있다면 분명 운동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는 증거인 거네요. 기능이 개선. 그럼 인생 아름다워 님도 이런 거 한번 집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게 자가로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할 수 있다면 해보면 되긴 합니다. 그리고 걸음을 체크해 보면 된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사람사랑님인데요.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운동을 쉬게 되면 운동 능력도 퇴화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이런 걸 좀 파킨슨병 환자분들 주제니까 좀 국한돼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좀 저희가 아까 그래프를 봤잖아요. 네. 이게 되게 완만하게 가고 있다가 운동을 조금 쉬어주면 갑자기 툭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나요?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럴 수도 네,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운동을 해야지 이렇게 기능이 유지되는데 운동을 안 하다 보면 기능이 확 떨어질 수 있죠. 아, 그럼 이렇게 꾸준히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네, 꾸준히 해주는 말씀이시네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실 건강한 성인도 네. 운동을 안 하고 누워만 있으면 기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파킨슨병 환자는 더더욱 기능이 많이 떨어질 수 있죠. 아, 결국 계속 몸 기능을 지키려면 꾸준하게 운동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사랑님은 이게 뭐 물론 힘드시겠지만 운동하시는 게 꾸준히 한번 해보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홍추님 질문인데요. 할머님께서 파킨슨병에 직접 가지고 계셨나 봐요. 네. 고생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운동을 할 때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보호자가 어떻게 좀 보조를 하면 좋을지 이게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되게 효자 시네요. 네.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1차적으로 보호자분이 좀 눈으로 봐줄 수 있는 뭐 위험한 상황은 아닌지 좀 운동을 하는데 좀 위태위태 흔들흔들 거리고 좀 위태위태한 건 아닌지 이런 것들 좀 또 낙상의 위험은 없는지 이런 것들 좀 봐주는 게 눈으로 봐주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도움을 드릴 수 있죠. 이렇게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 동작들도 옆에서 만약 서서 하는 게 좀 어렵다고 하면 살짝 좀 보조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죠. 저희가 막 의자를 잡아드린 것처럼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잡아드린다던가 그쵸. 이 정도의 지지를 해드리는 게 안정적으로 운동하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김옥춘님께서는 이제 할머님이 조금이라도 운동을 독려해 드리고 옆에서 넘어지지 않게 잘 도와드리는 게 좀 최선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 하라고 좀 손자 손녀가 응원하라면 할머니도 하시잖아요. 힘이 나겠죠. 안 하신 것 같으면 할머니 하세요라고 응원해 주는 게 가장 좀 큰 도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 이제 당근 주스님 질문입니다. 되게 유익한 정보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운동을 하고 나면 하루 종일 피곤해서 다른 활동이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피로감은 운동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운동이 잘 돼서 증상이 개선된 것의 일부로 봐야 할지 헷갈립니다. 네. 이것도 이렇게 칼같이 나누기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처음 운동 시작할 때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운동하는데 오히려 더 피곤하고 더 힘들고 그런데 또 몸이 이제 운동하는 거에 적응하면 기능도 올라오고 또 이제 피곤한 것도 줄어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을 때는 이 피로감을 잘못된 건 아닌데 근데 계속 운동하고 있는데 피로감이 지속된다고 하면 좀 운동이 잘못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피로감은 좋은 걸 수 있지만 뭔가 이상하게 심하게 계속 막 피로만 하면 분명 문제가 있는 거다. 그렇죠. 당근주스님 말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사실 스쿼트 같은 거 다리 운동하면은 그 다음날 이튿날 되면은 뭐 다리 못 걷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이게 맞아? 싶을 때가 있는데 사실 그게 운동이 되고 있다는 징조일 때도 있으니까 그쵸, 맞습니다. 뭐 물론 필요한 것이 당연하지만 너무 심하게 오래 지속될 때만 의심을 해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유라비님 질문인데요. 할아버님께서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신 후에 운동의 중요성은 이해하시지만 실제로는 의욕이 없거나 피곤하다고 자주 운동을 거부하십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되게 하기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할아버님도 그러신 것 같은데 보호자로서 어떤 식으로 도와드려야 좀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게 만들 수 있을까?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이것도 저도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저도 항상 고민하고 있고 어쨌든 보호자분이 함께 해주시는 것 자체가 되게 운동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뭐 뛰고 오고 혼자 운동하고 오는 거는 되게 하기
쉽지 않은데 네. 누군가 옆에서 같이 해준다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네, 어떻게든 이제 나가서 같이 나가고, 그리고 또 운동이라고 해도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다양하게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다양한 운동들을 시도해보고 좀 더 흥미를 느끼시는 걸 찾아서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유산소 운동 되게 여러 종류가 네. 다 해도 된다고 한 만큼 네. 할아버님께서 좀 좋아하시는 운동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네. 사실 할아버지 운동하고 와, 난 집에 있을게 이러면은 사실 그분 네. 할아버지도 하기 싫어하시니까 네, 네. 함께 이제 손 붙잡고 나가서 예, 예. 집에서라도 아까 보여드린 운동을 네.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것이 좀 동기부여가 도움이 된다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라빈님도 할아버님께서 정말 파킨슨병 진단 받으셨을 만큼 운동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꼭 할아버님 운동하게 잘 하셨으면 네,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봉봉씨님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요새 허리가 많이 아프고요. 무릎도 많이 안 좋고 억지로 운동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랑 허리에 무리가 많이 오네요. 좀 파킨슨병과는 좀 아닌 질문인 것 같지만 좀 이런 네. 운동 관련된 문제신 것 같습니다. 네, 파킨슨병 환자라고 한다고 했을 네. 때 이제 운동은 해야 되는데 네. 통증이 있어서 운동하기 어려울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맞는 것 이렇게 같아요.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좀 운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네. 이득이랑 또 운동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이런 증상들 이걸 좀 저울질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지금 무릎이 많이 안 좋고 통증이 심하고 하면 좀 운동을 쉬는 게 맞겠죠. 네, 좀 쉬어서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치료하고 그래서 운동할 수 있는 상태로 몸을 만든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해야겠죠. 그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경우가 진짜 어려울 것 같은 게 예를 들어 파킨슨병만 단독으로 있으시면 뭐 어떻게든 운동을 하시면 네. 될 텐데 뭐 관절염도 있으시고 디스크도 있으시고 거기다가 파킨슨병까지 있으시면 네. 운동하기도 힘든데 운동 꼭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가 우선이라고 말씀하신 네, 거죠. 맞습니다. 아, 그리고 네. 사실 보면 치료가 운동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 이렇게 네. 갑자기 급성으로 생긴 통증은 뭐 당장 염증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때는 좀 쉬어야 되긴 하지만 만성적으로 아픈 경우에는 운동을 하는 게 치료이긴 합니다. 오히려 아프다고 뭐 계속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는 네. 급성인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네네. 운동을 오히려 해주는 게 네, 오히려 해주는 게 치료이기 때문에 네. 근데 대신 그 증상이랑 상태에 맞는 네네. 운동을 하긴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 봉봉씨님 같은 경우는 허리나 무릎에 좀 좋은 운동을 네. 해주고 파킨슨병에 좋은 운동도 함께 네. 해주는 게 그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어진 질문인데 네. 약 먹고 온일 때 네. 네. 온일 때, 네. 네, 활동을 좀 하면 약효가 빨리 소진된다고 하는데 궁금하다. 약발로 운동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체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약 먹고 네. 약발로 운동한다. 예. 약효가 빨리 소진된다고? 네. 네, 그렇지는 않아요. 네. 네. 오히려, 네. 약이랑 시너지 효과를 이루기 때문에, 네. 그런, 약이랑 운동을 병행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럼 두 개의 질문만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스타님인데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좀 아쉽게도 없겠지만 네. 파킨슨병 환자 중에서는 자세를 잘 인지 못하거나 몸의 중심이 흔들리는 감각장애도 있다던데 이런 경우에 특화된 경우도 운동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좀 더 균형이랑 이런 감각에 집중하는 좀 운동이 어떻게 보면 태극범 같은 그런 네. 운동들이 좀 더 균형에 중점을 두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뭐 그 외에도 뭐 댄스도 그렇고 네, 균형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근육 운동이나 그런 것보다 좀
유연하게 네. 움직이는 운동들이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된다는 네, 거죠. 그렇죠. 아까 맞습니다. 태극권 같은 경우가 네.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네. 돌리면서 막 네, 균형 잡고 네, 그런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네, 된다고 정말, 하십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라이키님 질문 빠르게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파킨슨병 환자가 좀 집에 함께 계시다면 안전하게 운동하거나 이동할 수 있도록 집안 구조를 바꾸는 것도 필요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예, 뭐 이거는 파킨슨병 환자뿐만 아니라 네. 좀 거동에 문제 있는 환자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건데요. 집안 구조에 좀 걸려서 넘어질 만한 것들, 턱 같은 것들을 네. 좀 없애고 안전바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설치하면 좋고요. 또 네, 그런 뭐 전선이나 이런 것들, 네. 네, 바닥에 이렇게 네. 딱 걸려 넘어질 수 네, 있는 넘어질 것들. 수 있는 것들, 네, 그런 것들 정리하는 게 필요하죠. 결국 좀 넘어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네, 말씀이시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네. 것들을 주의하시면 좋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강의부터 운동까지 또 질의응답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 정말 환자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그리고 도움되는 운동 배워봤는데 환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좀 꼭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딱 해보니까 정말 도움되고 쉽고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었으니까요. 교수님이 알려주신 운동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환우분들에게 운동의 중요성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킨슨병에서는 운동이 정말 중요한 약이기 때문에 꼭 매일매일 약 먹는다고 생각하시고 네, 운동을 네,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약이니까 네, 꼭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이거 약은 꼭 챙기시잖아요, 다들. 네, 그렇죠. 운동도 약처럼 꼭 챙기면 좋겠다는 교수님 말씀이셨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정말 감사드리면서 오늘 운동으로 준비하는 건강노년 파킨슨병 기능 개선 운동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